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75화 낙양의 암흑시대 두 번째 이야기. 낙양의 청와대로 특실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모인 무리의 회의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장가장 장주, 송현문 문주, 청가방 방주, 일검왕 도산대도, 그리고 혈마 소강좌의 첩자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낙양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모용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다. 우리는 단순히 모용진을 제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낙양의 새로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도산대도가 무거운 입을 열고 천천히 말했다. 그렇지, 대도. 난 자네의 의견에 동의하네. 우리는 그를 제거한 후 낙양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지. 일검왕이 동의하며 덧붙였다. 혈마 소강좌의 첩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혈마 소강자의 계획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소강자는 신왕문과 모용진의 약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용진의 주요 인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장가장 장주가 물었다. 그 주요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물론 모용진의 최측근들입니다. 그들의 제거는 모용진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주요 거점을 공격하여 혼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첩자가 답했다. 청가방 방주는 강력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청가방은 그 작업을 맡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 모용진의 여러 거점을 공격하겠습니다. 송현문 문주도 결연하게 말했다. 우리 송현문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우리는 거점보다는 모용진의 측근들을 하나씩 암살하는데 살수들을 동원하여 집중하겠습니다. 일검왕과 도산대도는 그들의 무공을 활용하여 주요 전투를 담당하기로 했다. 그들은 모용진과 그의 최측근들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좋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군요.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모용진을 무너뜨리고 낙양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장가장 장주가 결론지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혈마 소강좌의 첩자는 그들의 결의를 확인하며 소강좌에게 돌아가 모든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모용진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낙양의 주요 인물들과 회합을 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지만 혈마 소강좌와 낙양 무림 연합 세력의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며칠 후 낙양의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다. 청가방과 송현문은 모용진의 주요 거점을 공격하기 위해 움직였고 일검왕과 도산대도는 모용진의 최측근들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낙양의 밤은 어둠과 함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청가방과 송현문은 은밀하게 모용진의 거점을 공격하기 위해 움직였고 도산대도와 일검왕은 모용진의 최측근들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약속한 시각이 대도와 일검도 작전을 수행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했다. 도산대도는 열양태종기를 발산하며 모용진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비밀 저택으로 향했다. 그의 존재감은 거대한 태양처럼 밝게 빛나며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강렬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저택에 도착한 도산대도는 무사들과의 첫 충돌을 앞두고 있었다. 모용진의 최측근들을 제거하러 왔다.
길을 비켜라! 도산대도가 냉정하게 말했다. 모용진의 하급 무사들은 상대의 강력한 무력 앞에 상관의 충성심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도산대도의 힘은 태산과도 같이 압도적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량태종기는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기세였다. 그의 거대한 도가 거침없이 발도하였고 이 강력한 일격이 적들을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쓰러뜨렸고 대도는 계속해서 보법을 밟으며 저택 깊숙한 곳으로 나아갔다. 한편 일검왕도 모용진의 또 다른 거점인 낙양 외곽의 비밀기지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검은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열양 종무결의 절대 무공을 발휘하고 있었다. 모용진의 비밀 장원에 도착한 일검왕은 무사들을 향해 냉혹한 목소리로 외쳤다. 모용진의 최측근들을 뵈러 왔다.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을 것이다. 일검왕의 검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양 종무결의 기운은 적들을 순식간에 베어냈다. 그는 거침없이 장원의 중심으로 나아가며 모용진의 최측근들을 찾기 시작했다. 도산대도와 일검왕은 각각의 전장에서 무자비한 전투를 벌였다. 이때 도산대도는 열량태종기의 강렬한 기운으로 적들을 불태우며 저택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모용진의 최측근을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장문이, 모용진의 오른팔이자 신학문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다. 장문이, 이제 너의 마지막 순간이다. 도산대도가 불벼락과 같은 눈빛을 불하렸고 다부진 입술을 실룩거리며 결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장문이는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냉정하게 대응했다. 그는 내가 공부의 공력을 끌어올려 강력한 무공을 펼치며 도산대도와 맞섰다. 두 사람의 싸움은 치열하고 격렬했으며 주위의 모든 것이 그들의 기운에 의해 박살나며 파괴되었다. 지면의 돌과 흙이 이들의 기운에 의해 사방으로 튀겼으며 또한 주변 나무의 잎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주위로 심하게 날렸다. 그러나 도산대도의 열양태종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했고 결국 장문이는 그의 일격에 의해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흐흐흐흐. 감히 비루먹은 개와 같은 녀석이 산중 대왕인 산왕 호랑이에게 덤비다니. 흐흐흐흐. 다른 녀석들은 혼비백산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하였어. 이곳의 모든 것이 끝났군. 이제 모용진의 세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도산대도가 말했다. 한편 일검왕은 낙양 외곽의 비밀 장원에서 모용진의 또 다른 최측근인 진천호를 상대하고 있었다. 진천호는 모용진의 군사적 전략을 담당하는 인물로 그의 무공도 역시 만만치 않았다. 구주 21촌의 일검왕이라니. 일검왕, 그대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난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천호가 차갑게 말했다. 진천호는 과거 모용세가에서 무공을 닦았을 때 구주 21천의 무용을 귀가 따갑게 들었다. 그러나 그는 구주 21천의 무용담은 실제보다 부풀려 세간에 전해졌다고 생각했다. 그가 살아생전에는 구주 21천의 무공을 본 일이 없었기에. 그래서 일검왕 앞에서 일이 당당하던가. 아무튼 일검왕은 경천동지할 무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평소 싸움을 결할 때 매우 신중한 인물이었고 역시 그는 진천호를 그렇게 상대하고 있었으니 일검왕은 말없이 검을 휘둘렀고 진천호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고 일검왕의 열양종무결은 그의 신형을 점점 더 강렬하게 빛내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에서 벼락을 관장하는 천신과도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던가. 결국 일검왕의 검은 공기 찢어지는 강력한 파공음을 내며 찰나 진천호의 강력한 방어를 뚫어내고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이곳 낙양에서 모용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곳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일거망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렇게 도산대도와 일거망은 모용진의 최측근들을 제거하며 그의 세력을 크게 약화했다. 낙양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낙양의 운명은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고 또한 중원의 판도는 이들의 손에 의해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로 쏠려가고 있었다. 도산대도와 일거망의 주도로 펼친 첫 번째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용진의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의 최측근들이 제거되자 그의 세력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낙양의 백성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모용진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세력을 재정비하고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낙양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낙양의 밤은 칠흑과도 같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고 늦은 시간인 고로 거리에는 사람이 일절 지나다니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낙양의 어두운 도시를 분주하게 다니는 무리도 있었으니 바로 낙양 무림연합의 잔존무리였으며 도산대도와 일거망은 모용진의 최측근들을 제거하며 그의 세력을 거반 약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도산대도는 모용진과의 최후 결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모용진은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상황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역시 이 모용진이라는 자도 최상의 포식자에 속한 부류가 아니던가. 최상의 포식자는 일반인과 다른 초감각이 발달한 존재였으니 모용진은 낙양의 중심부에 위치한 자신의 거점에서 암중으로 다가오는 무리, 즉 본인의 생사를 위협하는 무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살수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눈을 감고 가부좌한 상태로 운기행공을 통해 소주천 대주천하며 자신의 내가 공부의 공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준비하고 있었다. 도산대도는 열양태종기를 온몸에 두르며 모용진이 따리를 틀고 있는 거점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없었고 그의 신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도산대도는 모용진과의 최후 결전을 결심하며 그의 저택 앞에 도착했다. 모용진, 이제 내 차례다. 나와라. 나 구주의 11천 도산대도 본자가 직접 내 놈을 참수하고자 왔노라. 도산대도는 우레와 같이 외쳤다. 모용진은 처소에서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눈에는 도산대도를 향한 깊은 증오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누군가 했구나. 중원의 하늘에 21개의 보좌 중 3사라는 자리에 앉은 도산대도 무림에서 일생 한번 볼까 말까한 고인이라니. 하지만 이제 이 낙양의 주인이 누가 될지 가려보자. 모용진은 거대한 돌을 들고 있는 도산대도를 보며 조금은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운이 이곳에서 닿을 것 같은 감정이 심저에서 올랐으나 잠시 후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터질 듯 감돌았다. 이때 도산대도는 열양태종기를 끌어올리며 모용진에게로 돌진했다. 그의 일격은 강렬했고 주위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모용진은 그의 공격을 나뭇잎 한 장 차로 피해내며 반격했다. 또한 이후 연결된 도식을 모용진, 그는 강력한 내공을 이용하여 도산대도의 일격을 막아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강렬한 일격은 서로에게 매우 치명적이었으며 또한 도와 검이 연속해서 부딪히며 불꽃이 사방으로 비산했고 치열한 싸움으로 두 사람의 격돌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허허, 역시 도산대도의 명성은 허명이 아니었던가. 그는 본인의 진산절기인 열양태종기의 기운을 더욱 끌어올리며
모용진을 격하게 몰아붙였다. 그의 공격은 불꽃처럼 강렬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천신의 기세였다. 모용진은 이를 간신히 피하며 그의 막강한 공격을 막아냈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다. 으아억. 도산대도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용진이 악을 쓰며 외쳤다. 또한 모용진은 자신의 무공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도산대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강력한 내공과 기운을 이용하여 도산대도의 일격을 막아내고 반격을 가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고 주위의 모든 것이 그들의 기운에 의해 부서지고 날리고 파괴되고 있었다. 도산대도는 열양태종기를 더욱 강하게 끌어올리며 모용진에게로 돌진했다. 그의 공격은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했다. 모용진은 이를 겨우 피하며 그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도산대도의 기운에 의해 점점 더 밀려나고 있었다. 도산대도 넌 정말 강하군. 하지만 내가 쉽게 당할 것 같나? 모용진이 더욱 악을 쓰며 외쳤다. 모용진은 자신의 내기를 짜내고 짜내어 최대한 끌어올리며 안간힘을 썼고 도산대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온 힘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도산대도의 공격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다. 허허, 역시 그의 명성은 허명이 아니었으니 그의 열양태종기는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기세였다. 이들의 격전은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는데 도산대도는 이제 모용진의 약점을 파악했으며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해내며 반격을 가했다. 그는 열양태종기의 기운 중 흡자결과 파자결을 연속해서 펼치며 모용진을 더욱 가열차게 몰아붙였다. 그의 공격은 불꽃처럼 강렬했고 모용진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모용가야, 여기까지구나. 너는 이제 끝이다. 도산대도가 외쳤다. 도산대도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올렸다. 그의 일격은 번개처럼 빠르고 태산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으며 모용진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슴을 내어주며 맞아버렸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땅에 떨어졌다. 모용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도산대도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의 기운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도산대도는 그의 눈앞에 다가가며 말했다. 흐흐흐흐. 모용진, 낙양에서 너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낙양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모용진의 귀에 도산대도의 비웃음이 간간히 들렸고 그의 두 눈은 점차로 어두워졌다. 이를 본 도산대도는 모용진의 마지막 숨을 확인하며 그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는데 낙양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으나 낙양의 어두운 서쪽 하늘에서 동쪽으로 하나의 유성이 재빠르게 지나는 모습이 보였으며 낙양의 밤이 깊어갔고 이 짙은 어두움은 여명의 빛이 아직 멀게만 보였다. 도산대도와 일거망은 어두운 밤 치밀하게 계획 속에서 작전을 벌여 짧은 시간 모용진의 핵심 최측근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그의 세력을 약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들은 모용진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 낙양의 새로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모용진의 시신이 차갑게 식어가던 밤 낙양의 청와대로 특실에서는 축하연이 열리고 있었다. 장가장 장주, 송현문 문주, 청가방 방주, 일거망 도산대도 그리고 혈마 소강좌의 첩자가 한자리에 모여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으며 우리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드디어 모용진을 무너뜨릴 수 있었소. 이제 낙양은 여기 모인 대인들의 발 아래 둘 것이오. 장가장 장주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우리의 연합이 이룬 성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낙양의 질서를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송현문 문주가 동의하며 말했다. 그러나 이들 중 두 사람, 일거망과 도산대도는 이미 혈마 소강자와 비밀리에 밀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들은 축하연이 끝난 후 조용히 일어나 혈마 소강자의 첩자와 함께 은밀한 장소로 이동했다. 은밀한 장소에서 그들은 혈마 소강자의 명령을 전달받았다. 혈마 소강자는 그들에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약속하며 낙양 무림 연합 세력의 잔존 무리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일거망, 도산대도 그동안 그대들의 노고와 공로가 매우 컸소. 이제 낙양은 우리 혈마님의 손에 들어왔소. 두 분은 그 공로로 혈마님이 약속한 자리에 오를 것이요. 바로 혈교의 태상 호법들이 될 것이요. 그러나 그 전에 남은 낙양 무림 연합 세력을 척살해야 하오. 그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의 지배가 흔들릴 것이요. 혈마 소강자의 첩자가 차갑게 말했다. 알겠구나. 우리의 목적은 일치한다. 우리는 이곳 낙양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일거망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군. 낙양의 무림은 우리의 손에 들어왔다고 봐야지. 도산대도가 동의하며 말했다. 그들은 다시 청와대로로 돌아가 축하연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축하연이 끝난 후 장가장 장주, 송현문 문주, 청가방 방주 등 낙양 무림 연합 세력의 잔존 인물들이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일거망과 도산대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일거망이 외쳤다. 도산대도와 일거망은 신속하게 무기를 꺼내들고 무림 연합 세력의 잔존 인물들에게 공격을 가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일거망과 도산대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다. 강렬한 일격이 이어지며 장가장 장주와 송현문 문주, 청가방 방주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으악! 이게 무슨 짓인가? 장가장 장주가 외쳤다. 강호 무림의 지체 높은 신분의 존장으로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자들. 너희들이 이럴 수는 없구나. 송현문 문주가 기겁하며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러나 일거망과 도산대도는 냉혹하게 그들을 공격하며 하나씩 쓰러뜨렸다. 그들의 무공은 절대적이었고 낙양 무림 연합 세력의 잔존 인물들은 차례로 쓰러져 갔다. 세 사람 모두 일거망의 쾌검과 도산대도의 거도에 의해 수급이 잘려 힘없이 쓰러진 것이다. 하하하하. 이제 낙양은 우리 것이다. 도산대도가 차갑게 말했다. 일거망은 피로 물든 검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혈마 소강자의 부탁은 완료되었구나. 이제 우리는 약속받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제 이 험난한 혈로에서 조금은 편안한 노년을 보내야지. 흐흐흐흐. 또한 일거망은 쓴 미소를 짓고 잔잔하게 웃었다. 저벅, 저벅, 저벅. 혈마 소강자의 첩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청와대로 특실인 황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지만 첩자는 좌우로 고개를 돌려 주변을 본 후 세 사람이 머리를 잃고 쓰러져 죽어있는 모습을 보며 인상을 찡그린다. 그리고 혈마 소강자의 첩자는 피로 물든 청와대로 특실의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3명의 낙양 무림 연합 세력의 지도자들이 쓰러진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일거망과 도산대도는 그들의 무공을 발휘하여 냉혹하게 그들을 제거했고 세 사람은 하나같이 머리를 잃었는데 두 사람의 열양기공 때문인가. 수급 잃은 3명의 시체, 목에서 피는 흘러나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에 그을린 모습이었고 내실은 고기를 불에 태운 노린내가 진동했다. 냄새가 지독하오. 하지만 일을 잘 처리하셨소. 이제 남은 것은 혈마님의 약속대로 두 분이 새로운 지위를 차지하는 것뿐이오.
낙양은 이제 우리의 손에 들어왔어. 흐흐흐흐. 첩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산대도와 일거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피 묻은 무기를 다시 검집에 넣었다. 좋구나. 우리는 약속한 대로 혈마 소강자와 함께 낙양을 지배할 것이다. 우리의 무공과 지혜로 낙양을 평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겠지. 도산대도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거망도 동의하며 말했다. 대도의 말이 맞는구나. 이제 우리는 낙양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혈마 소강자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낙양을 우리 손에 넣어야겠다. 그들은 함께 청와대로를 나서며 낙양의 어두운 밤을 가로질러 혈마 소강자의 본거지로 향했다. 그곳에서 혈마 소강자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 혈마 소강자의 본거지에 도착한 일거망과 도산대도는 웅장한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혈마 소강자와 대면했다. 그는 그들을 환영하며 말했다. 일거망, 도산대도,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낙양은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어. 여러분은 약속대로 혈교의 태상 호법으로 모시게 될 것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낙양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중원의 판도를 새롭게 재편해야 하오. 일거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교주,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따를 것이오. 낙양을 넘어 중원을 지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오. 도산대도도 동의하며 말했다. 맞소. 우리의 무공과 지혜로 중원을 평정할 것이오. 낙양은 이제 우리의 시작일 뿐이오. 혈마 소강자는 그들의 결의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오. 낙양의 밤은 어둡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빛이 타오르고 있어. 우리의 목표는 중원의 지배, 그리고 우리 혈교의 시대를 여는 것이오. 그들은 함께 혈마 소강자의 명령을 따르며 낙양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담소했다. 낙양의 운명은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고 전국 칠홍 구주파랑은 이제 중원 무림의 앞날에 이들의 능력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치열했던 낙양의 밤이 이렇게 끝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빛이었다. 혈교 교주 혈마 소강자 일검왕 도산대도는 함께 낙양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그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원을 지배하려고 암중으로 물씬 노력하며 천천히 전개하였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